어제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대검 수사심의회 소집을 요청을 해가지고 네. 결과가 나오는데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야. 8대7로 공소 제기 의견이 다수였는데 사실은 앞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의 수심 기울 결정에서는 때. 사실 거의 만장일치 분위기로 그 불기소 권고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수심위원들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온 건데 이거 좀 어떻게 전개될 것 너무 같습니까? 힘들 것 같아. 동일 사건에 다른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결과 첫 번째 만장일치로 나왔을 때 대검에서 어떻게 하면은 의견을 전격적으로 수용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번 수심의 의견도 전격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준 사람이 청탁금지법이면은 받은 사람도 당연히 청탁금지법에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이걸 가지고 같이 병합해 가지고 최재형 목사의 이 기소 의견과 김건희 씨 기소 의견을 같이 검찰이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결정을 좀 이렇게 예감하셨습니까, 장 수장님은? 예감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최재형 목사도 피의자잖아요. 피의자가 나 청탁했다고, 나 잘못했다고, 나 그걸 호소하고 기소하라고, 있어. 제발 좀 기소하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과연 정상적이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만약 저거를 심우정 검찰총장이 받아들여서 좋아 기소 이렇게 해버리면 누구를 조사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조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임 중에는 내란 뭐 외환 이런 네. 죄 외에는 형사상 소출을 할 수 없으니 기소 유예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네. 이제 공소 제기 절차를 멈추고 네. 네. 그럼 3년 후에 그럼 퇴임하면은 이거 가지고 수사를 해야 돼? 참 나라가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은 배우자의 이제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공조한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탄핵이죠 사실은. 사실 그렇게 정치적인 해석이 되는 거고. 법률 자, 이게 위반했다. 제가 오늘 최재형 목사를 만났거든요. 만나셨어요? 네, 최재형 목사는 현재 그 수사심의위원회 들어가진 않았어요. 들어가진 않았는데 이게 참 재밌더라고. 이번 수사심의위원회는 최재형 목사 쪽 변호사가 들어가서 우리가 청탁한 게 맞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결정적인 이 결과가 나오도록 영향을 미친 영상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최재형 목사를 수사한 검사가 최재형 목사를 수사를 하면서 이거 청탁이 아니지요? 뭐 이게 선물 준 게 아니죠. 단순 선물이죠. 이렇게 유도하는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위원들한테 보여줬대요. 그리고 이게 상황 자체가 웃기는 게 검사는 자꾸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변호사는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웃겨. 피의자는 나는 저기 기소돼서라고 만세 부르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탄핵은 김건희 여사 때문에. 아니 저는 탄핵은 다시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건 맞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방어하거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 못하도록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잘못한 거 있으면 좀 잘못했다라고 사과 네. 좀 하시고 좀 활동 자제하시고 그런 최소한의 국민의 눈치를 보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니들 뭐라 하려면 해라. 그냥 뭐 내가 검찰총장 내가 임명하지. 검찰이 날 뭐 어떻게 하겠어? 뭐 활동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사실 보수 언론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간에 사과를 하는 편이 뭔가 그럼요. 국민 여론을 이제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처방을 좀 많이 한 셈 아닙니까? 솔직히. 그게 첫 네. 출발점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부적절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신 이러한 일 일어나지 않도록 뭐 현명한 처신을 하겠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게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사과를 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거고 잘못을 인정하면 유죄다라는 법률적인 어떤 마인드에서 저러는 것 같아요. 이게 정치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당에서도 기본적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들도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님? 이 문제는 개별 의원들이나 정치인별로 각자의 생각을 전달하는 노력들이 있었죠. 네. 몇몇 의원분들이 이거 사과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뭐 언론을 통해서도 그러니까요. 얘기를 네. 했고 뭐 일부 의원들은 또 친윤계 의원들은 사과할 사안 아니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그게 뭐 당 전체 의견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지난번 그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4명의 후보 모두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공히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죠. 얘기했어요. 네. 한동훈 대표만 사과하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그 텔레그램 메시지 공개로 알려진 것처럼 지난 1월에도 이 사안이 이렇게 부각됐었을 때 김건희 여사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자기는 사과하고 싶은 생각이 많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사과를 못할 뿐이다. 라는 메시지를 공개가 됐던 거죠. 당대표 네. 경선 기간에. 근데 지금 한 10개월 정도 더 지난 기간 동안 그 여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훨씬 더 커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이라도 본인의 결심에 따라서 사과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요. 그게 저도 이게 이 법리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일단락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5월 9일에 그 인터뷰 맞아요. 이 네. 할 때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사과한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도 저는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대변인 시점이라고 그 생각합니다. 사과에 대해서 지금도 늦다고 생각을 하는데 데드라인은 없나요? 뭐 한 좀 계속 기다려야 될까요? 그게? 근데 데드라인이라는 것은 이게 뭐 법적으로 언제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그건 공소시효가 아니겠지만 끝나기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사실 그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안 기다려요. 그래요? 포기했어요. 포기했어요? 네. 포기하지 마. 다 포기하지 마요. 아니 얼마든지 종합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정부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간 이제 이거는 장성철 소장님이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 뭔데요? 그 뉴스토마토 보도가 또 어제도 좀 이어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기 예. 문자 오던데. 뭐라고? 예. 캡처본 받은 거 아니에요 혹시? 없어요? 아니 장성철 소장도 캡처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라고 그런데 그랬던 보니까 제가 네. 거의 그 100% 확신한 상태는 아니지만 장담하건대 뉴스토마토는 그 캡처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보도 내용상 그렇죠. 기자의 네. 촉감으로. 왜냐하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팩트가 틀렸잖아요. 음. 명태균 씨가 얘기한 것처럼 김영선과 그 김건희 여사가 텔레그램을 나눈 게 아니라 네. 나와 김건희 여사가 나눈 것에 대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기본적인 팩트가 틀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할 그 뉴스토마토가 반론을 하지 못하고 맞아요.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뉴스토마토는 그 캡처 원본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 소장님 지금 뭐 찾아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보여줘? 아이 왜 그래? 두 번째 그러면 그 캡처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게 이 뉴스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선뜻 공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조금 더 시간을 그래서 두고 후속 봐야겠다. 보도를 첫 번째는 보면은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주장을 이제 첫 번째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의 얘기들은 대체로 명태균과 김영선 양자 간의 문제로 약간 좀 짚어지는 양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보도가 약간 충격적이었던 거는 국회의원이 월급으로 받은 세비를 야. 반띵해서 나눠준다. 반띵. 이론도 부족하면 네. 안 된다. 이런 아니 거.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많이 들었어요. 어. 뭐 나 국회의원 시켜주면 월급 절반 줄게. 뭐 농담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 네. 하는데 이게 현실화된 거는 처음 봤고요. 결국은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꾸 이게 프레임이 전환돼 가지고 본질에서 자꾸 흐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김영선 의원의 국회의원 되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럼 그 결정적 역할은 뭐냐? 김건희 씨와의 통화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론해서 김건희 씨로 옮겨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정광재 대변인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토마토 뉴스가 실제로 김영선, 김건희 문자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태균 씨가 했더라도 김건희 씨와 어떤 대화를 통해서 공천받는데 김건희 씨가 개입된 것이 나왔다. 이건 국정농단이에요. 김건희 씨가 이른바 명태균 씨와 통화를 하든 김영선 씨와 문자를 하든 다 똑같은 범죄예요. 요걸 갈라가지고 다른 프레임인 것처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어쨌든 개인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뜨겁죠. 사진들을 공개하고 네. 있는데 일단은 그 이준석 대표와 그다음 천하람 의원 두 의원의 홍매와 홍매와 이제 사진. 이 삽질하는 사진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사실상 이제 심기 위해서. 개혁신당 대변인 아니십니까? 장 소장님? 사실상 저는 뭐 정치를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누가 잘못하면 여야 가리지 않고 다 왜 까는데 새벽에 4시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네. 이상해요?
왜냐면 그 홍매화를 그 새벽 4시에 신는다는 구두를 게 신고 올라가 어떤 의미일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보통 유명한 분이 어디 가면 식수 같은 거 하잖아요. 기념식수. 그런 식으로 보면 되죠. 식수가 행사인데 기념식수. 4시에 아니 그러니까 4시에 떠나는 거잖아요. 네. 그 칠불사를 떠나잖아. 이제 언제 또 칠불사 올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송매화를 심으려고 놨는데 그냥 이거를 심으면 좋은 일 있을 것 같으니까 또 나이도 젊으니까 둘이 좀 신고 가라. 좋은 기운 좀 받아가자. 네. 뭐 그게 뭐가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술과 지금 연결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 난 잘 그런 이야기 안 했는데. 어제 했잖아 나한테. 어제? 그렇구나. 주술은 저기- 뭔가요? 홍매화가 새벽 4시에 심으면 아니, 대권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주술인가요? 그래서 제가 역술이한테 물어봤어요. 네. 이 사진 보내주면서 이게 어떤 주술과 연관시킬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렇게 보긴 어렵다. 왜냐하면은 그의 시간 뭐 거기에 토질 형태 뭐 산세 뭐 여러 가지 분위기 또 시 이거 다 따져가지고 그게 네. 적절한 시간에 해야 이런 거지. 그냥 저런 식으로 이준석이 올지 안 올지 그 주지수님이 어떻게 하냐고 거기. 갑자기 간 거 아니에요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자기네들이 심으려고 했는데 아주 그냥 당신들 심으면 좋으니까 그냥 심고 가라. 그랬다고 아니, 하더라고. 제가 매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2022년 5월 10일자 기사입니다. 정문 활짝 열린 청와대에 매화 꽃을 손에 든 74명의 시민들 입장. 청와대 개방 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고 난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개방을 했습니다. 그때 이 74명의 시민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매화꽃을 왜 들고 갔을까요? 거기에 섬진강 유역이라서 매화가 많아요. 청와대는 섬진강 유역이 아닌데요. 아니 그 칠불사 네. 거기는 섬진강 유역이라 가지고 거기 홍매가 많다니까. 그래서 거기는 홍매를 많이 심는데. 아니 보니까 그 지리산 7분사 인근에 광양이 있는데 네. 광양이 매화 축제를 원래 3월 아유, 중순에 한다고 유명합니다. 하더라고요. 네. 매화 그러니까 많아요. 이제 뭐 매화꽃을 흔해요, 식수한 게 그냥. 이상하진 않은데 문제는 그 사진을 보면은 앞에 이제 차에 헤드라이트를 킨 상태에서 뭔가 그 굉장히 어두컴컴한 분위기 가운데 범죄 파묘 실록물 분위기야. 같은 파묘 분위기. 네. 파묘 분위기야.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니 나다 심으려면 보니까. 땅을 네. 파야 되는데 어두운데 땅을 어떻게 파요? 아니, 그러니까 이럴, 헤드라이트 이럴 수는 붙이는 있다고 거지. 봐요. 옛날에 이제 광양이라든가 순천 이쪽에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일본인들이 성을 쌓고 끝까지 저항하던 곳이야. 거기 뭐 파묘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 그런 기운을 억누르기 위해서 아니, 그렇게 이상하게 몰고 가지 말아요. 파묘 분위기를 연출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자꾸 이렇게 가서 상상이 되지 왜? 갔더니 그냥 심으라고 해가지고 심고 온 거지. 새벽 그러면 4시에 심어 그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야. 아, 그리고 장수아님 그리고 명태균 씨에 대해서도 조금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많이 알죠. 예, 아시는데 오늘은 또 안철수 의원을 저격하는 듯한 그 둘이 찍은 사진 올렸는데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부인을 안 하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 나는 김건희 여사랑 통화했어. 나는 대통령하고 통화했어. 나는 공천을 줬어.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인을 안 해요. 그러니까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가 뭐 빌린 건데 뭘 어쩌라고 막 이런 식으로 부인을 하는데 나는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되게 높은 분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제 인터뷰 나와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저는 명태균 씨 모르고요. 명태는 명태만 알아요. 아는데요? 이러니까 자존심 상한 거지. 바로 사진 같이 네가 찍어서. 나를 그냥 내가 너랑 기분- 사진식까지 찍었는데 기분 나쁘게 이런 거지. 이야기했네. 열받은 거지. 아니 근데 명태균 씨가 꼭 여당 그 정치인들만 교류한 게 아니고 야당도 많이 교류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두관 뭐 예. 의원하고도 잘 알고 네. 명태균 씨가 이제 민주당에 김영선 의원 공천 주게 하려고 여러 사람들을 접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아 이번 선거에서 네, 2023년 네. 이번에 총선에서 김영선 의원을 민주당으로 공천 주려고 여러분들 만났다고 하는데 단순히 그냥 뭐 여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 유력한 사람들과 많이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은 내 말을 잘 들어.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대변인 근데 최근에 이제 종합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아직은 뭐 설설설로 떠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대부분 보면 당에서 총선 때 공천을 못 받은 양태로 나타나거든요. 예. 그 한동훈 대표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공천 과정에서는 그런 뭐 외압이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정리 또 된 거 아닙니까? 보면은 훌륭한 공천이었죠. 그러면 그런 저는 뭐 결론적으로 사실 보여요. 그 예.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된 이후에 우리 정당의 공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도 역대 다른 선거보다는 훨씬 더 투명한 공천이 이루어졌었다고 봅니다.
왜냐면 제가 떨어졌으니까. 제가 낙천이 됐으니까. 그래서 불공정한 공천이었어요. 그래서 불공정한 공천이가요? 아니 어쨌든 최근에 이런 그 공천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그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 라는 그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건 굉장히 부담이죠, 우리로서는. 그런데 아직은 이게 뭐 이렇다 할 정황 증거, 뭐 이게 이 보도를 완전히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사안에 대해서 뭐 섣불리 참전해서 또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참전해봤자 유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일단 근데- 상황을 지켜보는 그런 입장이고요. 공천과 관련해서는 김영선 전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뭐 논란이 됐던 김대남 전 맞아요, 비서관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이 뭐 이게 그 결국에는 뭐 변명이 될진 모르겠지만 두 사람 다 공천은 결과적으로는 되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분명히 당이 그런 그 개입 의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거르는 노력과 시스템은 있었다.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김영선 의원과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주고 받은 증거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게 큰 문제일까? 공천 못 받았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랑 그러면 연락하고 공천 문제에서 상의를 하고 그거는 옳아요 그러면?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명태균 씨가 분명히 녹음 파일에서 나 여사님하고 대통령하고 통화했다. 그래서 뒤집었다 이랬잖아요. 그런 허황된 허풍이나 아니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다니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못하겠어? 저는 사실이니까 그- 대통령실 말씀하시는 대통령실. 거예요. 우리 당으로서는 그러니까 당은 뭐 할 지금 수 있는 게 현명한 없습니다. 처신인 예. 것 같아. 대통령 보고 나가시라고 하면 되겠네, 당연히. 어디를 하고?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저렇게 공천관리위원회라는 공당의 시스템이 있는데 공간이. 외부의 어떠한 사인이 저렇게 당의 공천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면서 여러 가지 일을 2022년도에는 했고 2024년도에는 미수에 그쳤지만 그게 맞냐고요. 그 오늘 오마이뉴스 단독으로 김영선 전 의원 말고도 국힘 경남 정치인들 뭐 비례대표 김성태 전 의원이라든지 현 경남지사 박완수 전 의원이라든지 돈 거래가 정황이 나왔다라고 단독에 그거야 떴잖아요. 저기 여론조사 맡기고 저는 이게 명태균 씨의 게이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근데 그분들이 한 것은 그냥 여론조사라든지 네. 지역에 계신 분이니까 홍보물을 거기서 만든다든지 컨설팅 받았다든지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문제 삼을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여론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면 만약에 막 조작을 해가지고 처음에 좀 분위기 좋게 만들었다든지 아, 여론 조사를.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우리가 문제라고 지적을 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공식적인 예. 정치 자금을 집행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오고 간 돈 문제에 관련해서 이상하다라고 깨우뚱하는 것도 과한 비판이다. 그렇죠. 그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이고 네. 정치 컨설턴트면 돈을 받고 컨설팅 해주는 건 당연한 뭐 그 사람의 합법적으로. 법이에요. 네. 문제는 선거에 개입하지 않아야 될 김건희 여사니까 문제다라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언론들이라든가 기사가 나오는 게 명태균 게이트처럼 돼가지고 지금 본질적 프레임을 잡고 후순위 프레임으로 이전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토마토 뉴스라든가 서울의 쪼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의 추가 폭로의 이야기가 당무 개입 의혹 이야기를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까 장성철 소장이 이야기했던 대통령실에서 명태균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근거. 예를 들자면 명태균 씨가 오늘 전화를 하겠다 했는데 다음 날 당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변화가 있었다. 또는 그 다음 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기는데 무슨 차이가 발생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고 결국은 여기에서 또 하나 짚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지 마. 혹시라도 캡처본을 갖고 있으면 좀 제발 밝혀주셨으면. 명확하게 진상을 가리기 위해서라도. 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슥 지나갔던 매화 이야기 한 번 더 할게요. 네. 하지 말라니까. 이거 언론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네. 한국 민속 대백과 사전에 의하면 매화꽃의 형태를 재현한 조화는 동해안 별신굿에 쓰이는 무구는 무당이 굿할 때 쓰는 도구다라고 풀이돼 있다.
근데 저렇게 얘기하시면은 칠불사 주지스님이 상당히 불쾌할 것 같아요. 그 정통 사찰인데 거기서 주술을 썼다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조화가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생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냥 두면은 계속해서 되면 이준석 대표가 몰려요. 오해를 사니까 몰려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형이 그렇게 안 몰고 가면 돼. 예. 이상하게. 그래야지 그 본인이 그걸 깔 거 아니야. 아니 여기에 더해가지고 사실은 그 JTBC 보도가 연일 단독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그러니까요. 관련된 과거의 수사 부분입니다. 맞아요. 기록 일부를 입수한 것인지 맞아요. 뭐 네. 통화 내역이라든가 진술 내용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사태의 파장도 간단하진 않은 거 아닙니까? 간단하지가 않죠. 네. 왜냐하면 이것은 이종호 씨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가 거짓말이구나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탄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검찰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받으면서 36번 통화했고 그 통화에서는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라는 거 본인이 사인하고 나왔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김건희 여사가 왜요? 김건희 여사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 관계가 없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검찰이 결심을 한 것 같아. 우리가 김건희 여사 보호하려다가 검찰 자체가 완전히 풍지박산 나게 생겼다. 그러니까 현직이든 아니면 나간 사람이든 검찰 조서 일부 자체를 다 넘겨준 거 아니냐. 잘 아시죠?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자세하게 계속 보도가 네. 나오는 거 아니에요. 통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선을 긋거나 정리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